이제까지 전공 선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전공 선택 이전에 자기 이해와 전공 너머에 있는 직업, 직업 너머에 있는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성공을 부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 선택을요, 잘 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선택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겠죠. 교사일 수도 있고요.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요.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할 때 지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근본적인 동기 찾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공을 선택하려고 왜 했는지 동기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든 스포츠 선수든 유튜버든 연예인이든 디자이너든 경찰이든 대학 교수이든 모두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꿈이었던 조리사로 일하면서도요, 만족하지 못했던 한 청년의 진로 고민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이 친구가 요리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요리사가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에게 잠깐 너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하는 말에 너무너무 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제 조리학과로 입학해서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식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본까지 다녀오고요. 유학을 꿈꾸면서 이제 기내식 이제 조리사로까지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막상 일을 해보니까요. 이 일이 자신과 너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선택한 진로라서요. 막상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이제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이나요? 메신저에게 속은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는 속은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 이제 착각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던 만화책에서 요리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라는 말에 반한 거죠. 이게 이제 메신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만화의 주인공이든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든 뭐 영화의 조연이든 유튜버에 출연한 사람이든 책에서든 뭐 일상에서든 쉽게 이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동경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이런 동경 속에서도 자신이 숨겨진 강점도, 꿈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턱대고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그 일이나 그 전공이 자신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요. 자신이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왜 끌리는지 근본적인 동기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요리사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한 거죠. 그런 요리사의 마음에 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로와 위안을 해주는 대상의 동경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요리사는요, 요리로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겠죠. 패션 디자이너는 어떤 옷으로 하겠죠. 상담사는 언어로요. 개발자는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하겠죠. 건축가는 건축물로 하겠죠.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예술가는 어떤 예술 작품으로, 작가는 어떤 글로 또는 영상으로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항상 어떤 게 좋다,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자신이 한 번 더 의문을 품어보시고요. 들여다보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지한 진짜 사색이거든요. 한번 해보시면요.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살이에서도 분명 도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게 안녕이 아니군요. 마음가짐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요.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전공 선택을 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저도 영상을 이렇게 실수했지만 두려움에 이렇게 떨어가지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두려운 마음도 어느 정도 살짝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야 이제 주의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할 수 있긴 한데요. 뭐 실수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했던 전공 선택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는 이게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 인생의 큰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 개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괜찮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 크롬볼츠의 이제 계획된 우연을 들어보시면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업 심리학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존 크롬볼츠는요,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히 우연적 요소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로또처럼 떨어지는 저절로 떨어지는 그런 행운이 아니라요. 행운을 부르는 5가지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과 행운을 부르는 이 5가지 요인은요, 마지막 오후에서 진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